아침이라 피곤하죠, 그죠? 여러분 학교는 몇 시까지 가요? 6시. 그러니까 중학교. 요즘 몇 시까지 가? 7시 45분까지 가요? 아니 아니 8시. 8시? 요즘도 교문에서 잡아요? 교문에서 안 잡아? 잡아? 너희 잡아? 늦게 가면 잡아요? 방학이면은 그럼 9시 수업이면은 괜찮은 거네? 그치 시험아? 아니야? 어? 방학부터 고생이 많네. 방학이 더 바쁘죠 여러분들은? 그죠? 여름은 짧아서 다행이야. 겨울은 길잖아요, 그죠? 땀이 막 5개씩 있어요, 그죠? 자, 우리 같이 잘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 아까 전에 1교시 때 내적, 외적 얘기하면서 끝났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외적은 두 벡터를 연산해서 새로운 벡터 만드는 걸 외적이라 그랬는데 뭐 이상한 행렬 만들어서 뭐 디터미넌트라는 개념 이용해서 이렇게 쭉쭉쭉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내적은요 벡터를 연산해서 스칼라를 만든다 그랬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에서 코사인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코사인이 붙어있으면 걔는 내적한 결과라고요. 그죠? 대표적으로 1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외적은요 외적의 결과 어떤 공식이에요. 얘는 사인이 붙어요. 사인. 공식에 코사인이 붙는 애들은 내적. 공식에 사인이 붙으면 외적. 그럼 결국에 우리 외적은요 새로운 벡터를 만든 거니까 그죠? 공식에 사인이 붙어 있는 게 있으면 그 결과값이 벡터겠다, 그지?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요. 그 물리 1에 여러분들 자기력 있거든요. 자기력. 자기력 알아요? 우리 자기력은 B, I, L,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 그죠? 중학교 때도 나오죠, 그죠? B, I, L, 사인, 세타, 그죠? 와, 공식에 사인이 붙어 있네. 그죠? 이 친구는 두 벡터를 외적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을 딱 보니까 힘이네, 힘. 힘은 벡터 맞죠, 그죠? 그지? 이렇게 우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외적의 결과 만들어진 새로운 벡터는요. 벡터니까 우리 방향성이 있을 텐데 어떤 방향성이 있냐면 자, 우리 A 벡터가 있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 거야. B 벡터가 있잖아요.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잖아요. 자, 그럼 A 벡터랑 B 벡터를 연산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벡터는요. 외적한 결과물은요. A와 B 벡터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이에요. 각 벡터의 수직인 새로운 벡터 만드는 거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잖아, 얘들아. 이거 알아요? F(BI) 이거라고. 이게 외적이라고요, 얘들아. 이게 외적이야. 알겠지? 새로운 벡터 만들었잖아. 얘랑 얘 수직이. 그지? 이거 하고 있었던 거야, 너네가. 중학교 때부터 외적 알려주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단어만 안 썼을 뿐. 그지? 특히 우리 새로운 외적 벡터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시면 되냐면 A에서 B로 이것도 다 아는 거야. 오른손 내 손가락 가마 지었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외적 벡터의 방향입니다. 그지? 다 아는 거야, 그지? 문제가 다 했어요, 그죠? 그지? 이런 게 내적 외적이고, 그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뜬금없이 막 방향 찾으라면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지? 막 알려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래. 그 이유가 이걸 알려줄 수 없잖아요, 중학생들한테,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 해 했던 건데 사실은 원리가 이렇다, 그지? 까지 봐주시면 되겠다.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간단한 문제들. 내 책이 뭘까? 자, 우리 3번 해보시되 3번 해보시되 3번에 1번은요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뭐 마이너스 뭐 몇 분의 몇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그죠? 계산식만 쓰세요. 3번에 1번은 3번에 1번은 계산식만 쓰시고 2번 3번은 풀어보세요. 딱 한 번만 해보자, 그지? 외적 내적 였으니까 한 번을 해보자.
1번은 연립방정식 풀라는 건데 이게 답 이상하게 나와요. 10만 써보세요. 자, 1, 2, 3번 중에 제일 쉬운 게 뭘까 얘들아? 2번이죠 2번. 그지? 2번 뭐 하면 돼? x 성분 곱하기 6, 8에 48 y 성분 곱하기 3, 8에 24 빼기 되는데 그죠? 답은 24입니다. 그죠?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 자 1번은 그죠? 이거야 그지? 자 A라는 벡터에 A배를 하래요 그죠? 그럼 A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60A, 8A가 되겠죠 그죠? 더하기 자 B라는 벡터에 C도 있네 그지? 그냥 C인가요? 그죠? B배를 하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B, 3B C라는 벡터는 그냥 쓰래 26, 19 한 개 0이래요 그죠? 자 0이라는 거는 몇 콤마 몇을 의미할까요? 0,0을 의미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x 성분들 계산해 주시면 60a 빼기 8b 더하기 26은 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y 성분들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3b 플러스 19는 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우리 3번은 외적을 하래요 선생님이 행렬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지? 자 우리 얘만 뽑아요 그죠? i 그지? 플러스는 생략 자 얘네 줄 지우고 그죠? 요 미니 행렬에서 대각선 곱빼기 대각선 곱하래 딱 보면 얼마니? 대각선 곱빼기 대각선 곱 0이죠 0이죠 0 그죠? 자 우리 순서가 다음은 마이너스 j였어요 그죠? j 여기 있구나 그지? 자 j 관련된 행렬을 지우고요 여기 있네 얘랑 얘로 미니 행렬을 구성할 건데 왜 선생님이 계산을 안 할까? 안 쓸까? 어차피 대각선 곱하면 뭐예요? 0이거든 0 더하기 자 마지막 Z축 성분 자 K 행렬 지워주고 얘네 계산할 값어치가 있다 그죠? 그죠? 자 디터미넌트라고 합니다 6, 8, 8, 3이네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대각선 곱해서 빼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18 빼기 마이너스 64네요 계산하시면 82죠 그죠? 82 그럼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다? 0,82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초적인 수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기초라기보다는요 그죠? 기초는 아니죠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랑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같이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물리를 공부해 봅시다 이제 물리예요 자 물리 일단은 운동 자 우리 운동이 뭘까요? 운동이 뭔지 우리 중학교 때도 나오고 그죠? 물리 1에도 나오고 물리 2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운동이라는 거는 어떠한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러한 우리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물리 1에서 다양한 방향을 포함한 물리량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벡터들을. 그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도입한 벡터는 변이에요. 그죠? 변이. 자, 변이는 기호로 S라고 쓰죠. 그죠? S. 변이 또는 위치를 S라고 씁니다. S. 자, 변이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어떤 두 위치의 변화량이죠. 위치 변화량. 그지? 그 다음에 우리 변화량이라고 하면 나중에서 처음을 뺀 거니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게 우리 변이가 되며, 특히 여러분들이 요 의미 자체, 변이의 크기 자체는 직선거리였죠. 두 지점 사이. 알죠? 그죠? 또는 최단 경로. 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도입하신 게 속도죠. 그죠? 자, 속도는 V라고 쓰고요. 그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입니다. 그죠? 시간분의 변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시간에 따라 위치가 얼마큼 변할 것인가. 그지? 자, 그래서 계산하는 식이 뭐였냐면은 시간, 그죠? 뭐 시간은 t든 델타 t든, 그죠? 시간 차이, 시각 차이, 시간분의 위치를 s라고 쓰기도 해요. 그죠? 위치의 변화량. t분의 s 또는 델타 t분의 델타 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도입한 물리량이 뭐냐면 가속도죠. 자, 가속도는 기호로 a라고 씁니다. 그죠? acceleration. 그죠? 얘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얼마큼 빨라지고 느려지는지. 그죠? 맞아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죠. 자, 계산하는 식은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뭐 t분의 델타 v 또는 델타 t분의 델타 v, 속도가 얼마큼씩 변하는지. 이렇게 우리 세 개를 도입을 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셋 다 벡터고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얘기하려고 아까 전에 미분 얘기한 건데, 자, 사실 여기는 델타들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본 D예요. D. 이거는 사실 요거라고요. 변이를 시간에 대해 한번 미분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얘는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 한번 미분하세요. 미분을 시키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미만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변이를요, 시간 t에 대해 미분한 거를 속도라고 하고요. 자, 속도를요, 또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컨셉만 알아두세요. 컨셉만. 컨셉.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도 했냐면 미분의 반대를 적분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가속도를 반대로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겠네. t에 대해 적분.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속도를 t에 대해 적분하면 또 변이가 나오겠네. 컨셉만 기억해두세요. 뭐 적분을 시키거나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변이, 속도, 가속도는 미분, 적분 관계였다. 사실은. 그지?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한 운동을 여러 가지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리원에서. 그죠? 자, 이러한 운동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두 가지로. 그치? 운동은. 자, 첫 번째는 우리 등속운동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 쉬운 친구죠. 등속운동. 초등학교 때 안 나오나?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지. 자, 등속운동은 우리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등속운동은 속도 V가 일정한 운동이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속도 관점 말고 가속도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얼마큼씩 변하는지라고요. 자, 그럼 우리 등속 운동은 속도가 안 변하니까 가속도가 얼마예요? 0이죠. 그죠? 가속도가 0인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등속 운동은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가속도를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냥 거속시식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등속 운동을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방법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죠? 거속식 이용해서 분석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 물리1에서 방향을 도입했으니까 이건 이제 거리가 아니고 변이라고 읽으셔야죠. 이거는 속력이 아니고
속도라고 읽으셔야겠죠, 그죠?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용해서 분석을 하자, 그죠? 등속 운동 끝. 끝. 자, 뭐한 거지, 그지? 자, 위에 등속 운동 가속도가 0인 걸 적었으면 아래는 가속도가 0이 아닌 친구를 적어야겠죠, 그죠? 그 친구를 우리 가속 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가속 운동은 가속도가 0이 아닌 친구를 우리 가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우리 가속 운동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하나는 우리 가속도가 0이 아니면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이 친구는 가속도가 일정한 친구를 우리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등속 운동. 속도예요, 속도. 등가속도 운동. 자, 속도, 가속도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벡터입니다. 그럼 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방향까지 변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죠? 등속 운동은 움직이는 방향도 변하면 안 돼.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의 방향도 변하면 안 돼. 되죠, 그죠? 그럼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자,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은요, 가속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에 있는 S는 VT 저 허접한 식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하는 식을 물리 1에서 시작할 때 가장 처음 배웠을 거예요, 그죠? 뭐 1번식, 2번식, 3번식, 그죠? 자, 요거 이제 암기를 하셔야죠. 자, 첫 번째, 자, 우리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이 있습니다. V는 V0 플러스 AT, 왜죠? 자, V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나중속도예요. V0는 처음 속도예요. A는 가속도고요. 자, 나중속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죠? 물투를 조금 공부를 하면은 저거를 그냥 암기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당연하게. 선생님 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3이야. 3m/s로 가고 있어. 그죠? 근데 선생님 가속도가 2래. 플러스 2래. 1초에 20 빨라진대. 그럼 4초 후에 선생님 속도 얼마냐? 처음에 3이었어. 1초에 20 빨라진대. 그죠? 그럼 4초 후의 속도는 11이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저거야, 그지? 알겠죠, 그죠? 등차수열. 알겠죠, 그죠? 저 그래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그지? 1번식이었습니다. 자, 2번식. 자, 2번식은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쓰죠, 그죠? 자, S는 거리 아닙니다. 거리 아니고요. 변위라고 이제 읽으셔야 돼요. 자, 변위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그죠? 자, 계산을 했어. 2번식을 써서 음수가 나왔어.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변위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계산했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원래 위치에서 뒤로 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와, 망했어요. 아니에요, 그죠? 괜찮아요. 알겠죠, 그죠? 자,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저기서, 자, 첫 번째는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3m/s로 앞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초당 2m씩 빨라진대. 여기 가속도죠, 그죠? 선생님 4초 갔다? 그럼 선생님이 이동한 거리가 그냥 단순 3, 4, 12m보다 많이 갔을까? 똑같을까? 덜 갔을까? 당연히 많이 갔겠지, 그지? 빨라지면서 앞으로 가면요, 그냥 등속 운동하는 것보다 많이 갔겠죠. 이 말도 이해되세요? 자, 저 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면 되냐면, 얘가 뭐냐면요, 얘는 그냥 초기 속도로 등속 운동 시킨 거예요. 12m 간 거라고. 알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가야 된다면서 얘가 가속도 때문에 더 간 만큼이에요. 알겠죠? 등속 운동 한 만큼 더하기 가속도 때문에 더 간 만큼. 그게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식의 의미라고요. 자, 하나 더. 자, 머릿속으로 우리 아까 전에 다항함수 미분 적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 자, 1번씩 마음속으로 적분해 보세요. 2번씩 나오는지. 나와요? 마음속으로 해봐. V0 미분하면 V0t. 아니, 적분하면, 그죠? 아, 반대로 미분해보던가. 이거 적분하면 요거. 아, 반대로 미분해보던가. 되죠, 그죠? 그래서 나온 식이에요. 알겠죠? 미분 적분 관계라고, 그지? 그럼 이제 저거 막 그래프 그려서 유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적분 1번식을 적분하면 돼.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고. 이것도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3번식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은 2as 그죠?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속도 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입니다. 강조합니다. s는 변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거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변이. 자, 이 3번식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물리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죠? 자, 문제에서 시간 t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죠? 문제를 딱 읽었는데 시간이 안 나와 있어. 그럼 3번씩 쓰는 거야. 그죠? 시간이 있으면 1이나 있을 건데, 그죠? 속도 구하라 그러면 1번씩 쓰는 거고, 변이 구하라 그러면 2번씩 쓰는 거고. 근데 막 구하는 대상이 여러 가지야. 그럼 우선순위를 둬야겠죠. 너네 같으면 1 쓰고 싶니? 2 쓰고 싶니? 1, 2는 2차식이잖아요. 그죠? 그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배웠을 거예요. 자, 요거 1, 2, 3 안 쓰고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애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 그죠? 자,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계속 변해요.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속도로 계속 등속 운동했다고 생각하고 풀 수 있는 속도가 있어요. 얘를 우리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그죠? 자, 평균 속도를 사용하면은 등속 운동식 그냥 가져다 써도 돼요.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그죠? 평균 속도를 이용하면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등속 운동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평균 어떻게 구해요? 국어 100점, 수학 50점, 평균은 75점. 큰일 났죠, 그죠, 여러분, 그지? 그죠? 둘이 더하고 반으로 나누면 돼요. 맞나요? 평균 속도도 똑같아. 여러분들 평균을 잘 구하면서 평균 속도 거라 그러면 내가 조지르더라고. 아니야, 2개 더하고 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 그죠?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신 걸 우리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평균 속도. 아, 이것도 안 돼. 그러면은 그래프 그리세요, 그죠? 그래프로 풀던가. 그죠? 미친 그래프맨이 되던가, 그죠? 1, 2, 3, 4, 5로 등가속도 운동을 해결하시면 되는데 그래프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에는 누가 있냐면요. 첫 번째 자유낙하가 있죠, 그죠? 자유낙하는 우리 가속도가 자,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 G인 친구를 자유낙하라고 하죠, 그죠? 1초에 그죠? 속력이 속도가 10m/s씩 빨라지는 운동 아래 방향으로. 자, 우리 두 번째는 연직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물리 1에서 다 다뤄요. 자, 연직 운동은 뭐냐면요, 똑같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일정한 운동을 연직 운동이라 그래요. 다만 우리 자유낙하 운동과 차이는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를 가만히 놔두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즉 초기 속도가 0이에요. 두고 떨어뜨리는 걸 자유낙하라고 해요. 오케이? 자, 연직 운동은요 초기 속도가 0이 아니에요. 던져 올리거나 패대기 치거나 그거를 우리 연직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던져 올리면 연직 상박, 패대기 치면 연직 하박. 오케이? 초기 속도가 존재하면 연직 운동이라고 그래요. 사실 구분하는 가치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빗면 위를 운동하는 것을 빗면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빗면 운동도 우리 등가속도 운동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빗면 운동에서의 가속도는 G sin 세타라고 계산을 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물선. 오늘 볼 대상이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자, 포물선 운동은 가속도가 마찬가지로 중력 가속도예요. 자, 3, 4번을 오늘 할 거예요. 3, 4번. 자,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그지? 반대편에는 기타라고 그냥 써요. 나머지 운동들. 가속도가 0이 아니면서 가속도가 일정하지도 않은 애들. 그죠? 가속도가 일정하지도 않은 애들. 자, 가속도가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일정하지 않다는 거는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계속 변해도 일정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예시가 두 개 있어요. 등속 원운동. 자, 등속 원운동은 우리 3단원에서 다룰 겁니다. 우리 원운동 단원 있죠, 그죠? 거기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진자운동. 그죠? 천장에 줄 매달아 놓고 추 건 다음에 왔다 갔다. 그죠? 그네 진자운동. 자, 진자운동도 3단원에서 다룰 겁니다. 반진동 단원에서 다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리 1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얘네 둘, 물리 2에서는 좀 다룬다. 그죠? 나중에 볼게요, 얘네는.
자, 우리 아까 빼놓고 간 애들 얘기를 좀 할게요. 그죠? 우리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랑 빗면 운동, 포물선 운동 요거 얘기를 할게. 길다. 여러분들 그 학원에 영재학교 대비반이라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다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첫 수업 들어가면은 이거 하거든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그려보라고.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아지. 진짜로. 여러분들은 잘하세요. 그죠? 자, 그래프. 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일정해요. 가속도가 음수예요. 초기 속도 양수예요. 자, 그래프 그려보세요. 필기하시고 그려보시오.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자기가 막 일반 물리 하고 왔대. 못 그려. 그죠?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죠? 그려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려보세요. 네. 그러니까 끄면 또 더울 걸. 더우면 말하세요. 알고 계신 친구들도 있을 건데 선생님이 올해 11월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 집에 지금 3명이 살아요. 선생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와이프 예정자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지금 잠깐 선생님의 부모님 집에 보내버렸어요. 그다음에 얘도 이제 자기 집에 갔어. 지금 선생님 집에 혼자 살거든. 지금 한 3주째 혼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어요. 이제 열흘 후에 다시 돌아온대요. 얘도 오고 얘는 언제 데려올지 모르겠네, 그지? 근데 이 사람이 그죠? 선생님을 굉장히 열받게 하는 사람인데 선생님을 먹을 것을 간섭해요. 근데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건강한 것만 먹어야 된다고 맨날 샐러드, 그죠? 벌써 먹기 싫어, 그지? 현미밥 이런 것만 준단 말이야. 그래서 먹으라고 줘요. 그래서 몰래 먹어야 돼,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근데 없잖아요, 지금. 제거됐어야죠. 그래서 요즘 밤마다 퇴근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육회 비빔밥이거든요. 육회 비빔밥. 육회 비빔밥을 지금 9연속 밤에 시켜 먹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 오늘도 먹을 거야, 그지? 지금 연속 6비 9회째거든요. 9회째. 이 기록이 언제 깨지나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말해줄게요. 너무 좋아, 그래서. 육회 비빔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건강하지 않아요? 그죠?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그죠? 밥도 있고. 비밀이야, 그지? 그 쓰레기통에 육비 저기 계속 있거든요. 돌아오기 전에 빨리 갖다 버려야 돼. 들키면 안 돼. 자,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맞나요? 그래? 얘는요? 이거 어떻게 그려요? 그죠? 얘는요? 그죠? 와, 바리까리에 자, 물리 원에서 여러분들 배웠을 테지만 복습합시다. 자, 우리 운동 단원에서 특히 우리 1차원 운동에서는요 그래프 3개 나오죠. 위에 있는 것처럼 표예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 AT 그래프. 그죠? 자, 물리에서는 Y축부터 읽어요. 그죠? AT 그래프. 자, 그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 그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 그지? 각각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뭔지, 면적이 뭔지,
중요하죠, 그죠? 기울기가 뭔지 면적이 뭔지.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성 있게 공부하는 그래프는 요겁니다, 그죠? 요게 정보를 제일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5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요거를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특히 우리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 뭐였지? 가속도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죠? 기울기의 의미 가속도. 아까 했잖아. 속도를 시간에 대해 기울기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 나온다. 맞죠? 자, 적분하면 뭐 나와요? 그지? 자, 속도 시간 그래프. 자,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변이를 시간에 대해 한번 미분하면 속도. 자, 요거는 의미 없음. 그죠? 자, 얘는 여기가 의미 없고요. 그죠?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그냥 속도 아니고 속도 변화량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증명, 그죠? 증명, 그죠? 등가속도 운동 1번씩 적어보면 돼, 그지?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가속도랑 시간의 곱이겠죠, 그죠? v-v대로 속도 변화량, 그죠? 그죠? 얘는 당연하고,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속도 변화량, 맞죠? 그죠?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가속도. 근데 우리 가속도가 일정하면서 1차 함수, 음수, 음의 기울기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죠? 자, 면적은 변이. 특히 우리 시간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올라가 있는 면적은 앞으로 간 플러스 변이로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죠? 자, 우리 시간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 있는 면적은 뒤로 간 마이너스 변이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언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니?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언제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X 절편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죠. 운동 방향 바뀌는 점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터닝 포인트, PT는 포인트. 얘는 뭐 가지고 그린 거예요? 일단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인데 저 면적은 의미 없고요. 얘는 두 번째씩 가지고 그린 거예요.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X제곱 요거 가지고 그린 겁니다. 이제 슬슬 보이셔야 돼요. 이거 Y축이고요. Y 얘가 X예요. X Y랑 X가 2차 함수 관계 맞나요? 자, 특히 우리 2차 함수식에서 2차 항의 개수가 의미하는 거는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 그죠? 맞아요? 요거 아래로 볼록은 언제? 2차 항의 개수가 뭐일 때? 뭐일 때? 개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쉽잖아, 그지? 양수면은 스마일, 그죠? 음수면은 이거 뭔지 알죠, 그죠? 지금 우리 가속도 뭐야? 음수잖아. 2차 항의 개수 음수. 그래서 이렇게, 그죠? 한 가지 디테일 더. 자, 우리 기울기가 속도잖아요, 그죠? 자, 우리 초기 속도 양수죠. 즉 0초일 때 기울기 양수이게 그려준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물리 2 정도 오셨으면.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빗면 운동. 자, 빗면 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빗면 운동이 등 가속도 운동이라는 건데 그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래요. 자, 요거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빗면이라는 건 이렇게 기울어진 면을 빗면이라고 하죠. 자, 빗면의 경사각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자, 여기 물체를 뒀습니다. 물체. 자, 물체는 떨어져요. 그죠?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떨어지냐면 이 방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죠? 이 방향.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합니다. 그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빗면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빗면 방향. 빗면 아래 방향.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치? 그죠? 자, 근데 이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중력 가속도 때문이죠, 그죠? 근데 우리 중력 가속도는 항상 연지가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G의 방향은 파란색이에요. 그죠? 그럼 저기 있는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노란색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다.
저 맞춰주는 거를 아까 벡터에서 한 겁니다. 자, 우리 아까 가속도 벡터였죠, 그죠? 자, 우리 축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빗면 아래 방향과 우리는 이미 x축, y축 직교좌표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빗면 아래 방향과 빗면과 빗면 아래랑 수직한 방향 이거 두 개의 축으로 나눠줄 거예요. 이제 이게 x축, 저게 y축이에요. 아까 전에 벡터 x축, y축이 어떻게 나누는지 봤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요게 우리가 궁금한 빗면 아래 방향 가속도예요. 저 빨강이가, 그죠? 뭐 y축도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야, 그죠? 안 껐네,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미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눌 때는 삼각비, 사인, 코사인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각도를 그럼 잘 체크를 합시다. 자, 여러분들 칠판 봐봐요. 여기가 세타야. 이거 우리 연직 아래 방향이죠? 이거 쭉 내리면 직각삼각형 또 만들어져요, 그죠? 그지? 자, 여기가 몇 도니? 여기? 저기 몇 도예요? 90 마이너스? 세타죠, 여기,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몇 도예요, 여기? 여기? 바로 위에 여기 90번의 세타야. 얘네 둘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동의각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우리 직교좌표계를 그린 거니까 어디가 또 세타가 되냐면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맞아요? 90 마이너스 세타, 90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세타죠, 그죠? 맞아? 그죠? 그리고 우리 직각삼각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얘를 불러올게요. 불러오게 하면은 여기 딱 들어맞거든요, 그죠?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자, 그럼 저 삼각형을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G가 있는 거고요, 그죠? G. 자, 여기가 세타인 이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불러오게 한 거는 얘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얘란 말이지. 그죠? 얘가 우리 빗면 아래 방향 가속도란 말이지, 그지? 그죠? 자, 한번 물어볼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가 뭘까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해볼까? 뭐분의 뭐가 사인이니? G분의 B인 거 알겠어요? 자, 우리 빗변 기준으로 끼인 각 있을 때 코사인, 마주보고 있는 애가 코사인이에요, 그죠? 그럼 마주보고 있는 애 아닌 애는 무조건 사인인 거야지. 그럼 얘는 G분의 B. 근데 B가 아까 뭐였냐면 B가 빗면 방향, 빗면 아래 각도. 그죠? 자, 따라서 우리 빗면 아래 방향 가속도 A는 양변에 G 곱해주시면 G 사인 세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빗면의 경사각이 30도예요, 30도. 30도. 그럼 빗면 아래로 떨어지는 가속도 얼마예요? G 곱하기 사인 30도. 0.5G예요. G가 10이니까 5m/s 제곱이라고 해요. 맞아요? 자, 빗면 각도 경사각이 60도야. 그러면 G 사인 60도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빗면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에서 가속도는 빗면 경사각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말해도 되니? 그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우리 각도가 90도면 A가 얼마예요? 각도가 90도면 A가 G죠? 각도가 90도라는 게 뭔 뜻이에요? 전역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다, 그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포물선은 다 지우고 다시 갈 거야? 얘는 놔둘까? 자, 드디어 오늘 수업에서 뭐죠? 목표 금일 렉처의 목표 포물선 운동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은 어떤 물체를 비스듬히 던져 올린 거를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포물선. 포물선 운동을 배우는 목적은요. 우리 직선 운동, 1차원 운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2차원 운동을 해석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와 아래가 있는 2차원 운동을 해석하자라는 의미가 포물선 운동입니다. 자, 우리 2차원 운동, 3차원 운동도 똑같아요. 2차원이건 3차원이건 어떤 운동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뭐냐면은
x축과 y축은 그죠?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x축과 y축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차원 운동을 분석하실 때는요, x축, y축을 그냥 따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x축, y축을 따로 분석하는 게 2차원 운동의 해석 기법이에요. 따로 분석하자, 그지? 우리 2차원으로 가면 따로 분석하자, 그죠? 자, 2차원 운동 그려볼게요. 포물선 운동. 자, 우리 원점에 어떤 공이 있어요. 공이 있는데 이 공을요, x축에 대해 비스듬한 각도로 쏘아 올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운동하냐면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죠. 포물선 운동입니다, 그죠? 축구공을 호날두가 발로 찬 거예요, 그죠? 이때 처음 쏘아 올린 속도를 v0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v0. 맞아. 초기 속도 v0.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 가장 멀리 간 요 거리를 대문자 r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 최대 도달 거리라고 합니다. 최대 도달 거리. 최대 도달 거리.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 그죠? 꼭대기 뭔가 되는데 h라고 할게요. 꼭대기 높이를, 이거를 최고점 높이라고 할게요. 그죠? 포물선 운동 분석은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 근데 우리 2차원 운동 해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x축, y축을 따로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지구에 산다는 겁니다. 자, 지구에 살면은 무슨 가속도의 영향을 항상 받아요?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고요. 자, 중력 가속도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죠? 연직 아래 방향이에요, 그죠? 즉, 지금 포물선 운동에서 작용하는 가속도는 아래 방향에, 연직 아래 방향에 중력 가속도 g밖에 없어요. 그 말은 우리 x축으로는 작용하는 가속도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그죠? 아래 방향 가속도만 있을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이 물체의 x축은요, x축 운동은요, 가속도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항상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해요. x축은 등속 운동을 합니다. 자, 반면에 y축은요, 아래 방향 g라는 우리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 y축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특히 그 가속도는 아래 방향 마이너스 g가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 분석의 핵심이에요. x축, y축 따로 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부터 따로 보는 거야. 시작부터. 자, 지금 이 불순하게 생긴, 그죠? 이 v0가 있어요. 자, 불순하게 생긴 녀석이 있으면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니고 불순한 방향으로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요, x축 방향 초기 속도랑, 자, 나누는 법은 이렇게 우리 삼각형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y축 방향 초기 속도로 나눠버리겠습니다, 그죠? 자, 나누는 방법은 아까 말한 삼각비, 삼각비를 이용해서 나눠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빗변에 대해, 이건 사인 성분이니 코사인 성분이니?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어디였지? 좀 더운데? 그만 켜놓을게. 사인 성분이니 코사인 성분이니? 코사인 성분이라고 해요, 그죠? 뭐지? 그럼 얘 어떻게 아까 전에 쓴다 했어요? 얘는 빗변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붙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하나가 코사인이면 나머지 하나 뭐라고요? 사인 성분이에요. 얘는 V0 사인 세타 붙여주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 친구 이렇게 당겨가지고 삼각형 한번 그려보세요. 그죠? 삼각형 그려보세요. 자, 여기가 빗변이 V0야, 그지? 자, 여기 뭐 모르니까 네모라고 둬요, 그죠? 얘가 얘야, 그지? 그죠? 자, 그럼 우리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빗변분의 네모잖아요, 그죠? 근데 네모가 V0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죠? 하나가 코사인이면 하나는 사인, 그죠? 자, 근데 우리 x축으로는 등속 운동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공이 여기 있을 때 x축 속도 그냥 그대로
V0 코사인 세타로 똑같아요. 공이 여기 있을 때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x축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로 똑같아요. 그죠? 공이 여기 있을 때도 x축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로 똑같아야 되고요. 그죠? 공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x축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로 같아야 되죠. 그죠? x축으로는 등속. 자, 반면에 우리 y축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잘 보시면요. 처음에 던져 올린 방향이랑 속도가 변하는 방향,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죠? 자, 속도랑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느려지겠죠. 그래서 점점 느려집니다. 느려지다가 여기서 멈춰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만? y축으로만. x축으로는 가고 있어.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최고점의 특징 하나 배웠다. 최고점의 특징은 y축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죠. 그지? 그 다음에 정지한 다음에는 y축으로는 그지?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다시 아래 방향으로 이번에 방향이 똑같네.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죠? 특히 우리 포물선은요 좌우가 대칭이에요. 좌우가 대칭. 그거까지 분석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봅시다. 자, 우리 x축 등속, y축 등가속도라는 거 배웠어요. 자, 1번 우리 t초 후 나중속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x축 나중속도를 vx라고 하고요, y축 나중속도를 vy라고 할게요. 그죠? x축 따로 y축 따로 분석하면 돼. 자, 우리 x축으로는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x축 나중속도도 그냥 계속이에요. v0 코사인 세타. 그죠?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x축 속도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y축 나중 속도인데 y축으로는 무슨 운동한다고요? 등 가속도 운동. 그럼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식은 이거야. 등 가속도 운동식. 그죠? 그러면 이 중에 우리 t초 후 나중 속도를 결정하는 식은 1번식인가 2번식인가 3번식인가? 저기 식 중에 t초 후 나중 속도를 결정하는 건 1번식이니 2번식이니 3번식이니 등가속도 운동식 중에 1번식이죠. 맞아요? 1번식이죠. 자, 1번식에 대입하면 돼요. 단 대입을 하실 때 우리 x축, y축 따로 보기로 했으니까 이 처음 속도 자리에 뭘 넣어야 되냐면 y축 거를 넣으셔야 돼요. y축 거. x축 거는 이제 보지도 마. y축 분석할 때는 그죠? 자, 그러면 y축 초기 속도 v0 사인 세타. 초기 속도 더하기 at죠. 자, a 대신에 가속도 g. 근데 그냥 마이너스 g네요. 그죠? 그냥 g가 아니고. 그죠? 자, 2번. 격도를 올릴게. t초 후 좌표, x좌표, y좌표 얘의 위치. 자, 우리 x좌표랑 y좌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 x축으로는 무슨 운동한다고요? 등속 운동. 자, 우리 등속 운동에서 계산하는 식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가 계속 v0 코사인 세타네. 그죠? 그럼 t초에 얘가 있는 위치는 그렇죠. 초기 속도인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동한 시간 t 곱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선생님이 굳이 왜 괄호를 써주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t가 여기 코사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괄호 해준 거예요. 그죠? 자, 얘는요. y축으로는 무슨 운동한다고요? 등 가속도. 자, 그럼 등 가속도 운동에서 t초 후 변이 나중 위치 구하는 식은 2번 식이네. 대입. 단 우리 초기 속도 자리에 y축 것만 넣기. 그럼 어떻게 돼요? v0 사인 세타 t. 그죠? v0 t 해준 거예요. 자, 더하기 2분의 1 h 제곱하셔야죠. 그죠? 근데 우리 a 자리에 마이너스 g.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g t 제곱 되죠. 그죠? 자, 세 번째. 최고점 도달 시간. 자, 우리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t탑이라고 할게요. t탑. t탑. 꼭대기 도달 시간. 그래서 t탑. 자, 우리 최고점의 특징이 뭐였나요? 뭐가 0이 될 때가 최고점이었죠? y축 속도가 0이 될 때가 최고점이었네. y축 속도 계산하는 식 우리 아까 있었잖아. 어딨죠?
여기 있네. 요게 뭐 하면 돼요? 좌변이 0일 때가 최고점이겠네. 맞니? 자 그러면은 y축 속도가 0일 때 v 제로 사인 세타 빼기 그때 시간을 t 탑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t 탑에 대해 정리해 주시면 t 탑은 최고점 도달 시간은 g분의 v 제로 사인 세타. 맞나요? 자, 네 번째. 최고점 높이 h. 자, 최고점의 높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떻게 계산할까? 일단 우리 x축식 이용해야 돼요, y축식 이용해야 돼요. y축식 이용해야겠다. 그건 하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높이죠, 높이. 거리 관련된 거죠. 그럼 어느 식 써야 되냐면 뒤초후 좌표. 요거식 중에 요거 쓰시면 되겠네. 특히 최고점은 시간이 얼마라고요? g분의 v0 사인 세타라고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g분의 v0 사인 세타일 때의 걔의 y좌표 높이가 최고점 높이예요. 맞나요? 그럼 요 식에다가 t 자리에 저 g분의 v0 사인 세타 넣어주시면 되죠, 그죠? 자, 넣을게요. 자, 그러면 최고점 높이 h는요. 자, 여기 tt 자리에다가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v0 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자, g분의 v0 사인 세타 빼기 2분의 1 g분의 v0 사인 세타 제곱. 자,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잘 봐. 꽤 깔끔하게 나올걸 계산하면, 그죠? 꽤 깔끔하게 나올걸. 계산하면 얼마니? 그쵸, 첫 번째 항 계산하면은 g분의 v0 제곱. 자, 여러분들 사인에다가 제곱 붙일 때는 이렇게 붙여요. 사인 제곱 세타, 그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항에서 g 하나 사라지는 게 느껴져요? 빼기. 2도 있네, 그지?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러면 연산이 되네? 통분하면? 그죠?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누가 그러더라고, 쌤 저거 외워야 돼요? 아니야, 이거 외우는 식 아니에요. 그죠? 물론 외우면은 문제 풀 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내가 뭐지? 근데 절대 외워서 막 풀려는 생각보다는 원리를 이해하세요. 최고점에서는 y축 속도가 없구나, 그지? 그죠? 그러면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구나. 그 등가속도 운동식에다 너무 거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지? 자, 요겁니다. 자, 5번. 자, x축 최대 도달 거리. R.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자, 우리 딱 가운데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t 탑이죠. 맞아요? g분의 v0 사인 세타? 그럼 가운데까지 대칭이니까 가운데까지 오는 시간에 몇 배 하면 돼요, 여기는? 그래, 여기 도달하는 시간은요 t탑의 2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x축으로는 무슨 운동한다고요? 등속 운동한다고요. 그러니까 x축 초기 속도에다가 최고점 도달하는 시간에 2배 해서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최대 도달거리 R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x축 속도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t탑 얘잖아. g분의 v0 코사인 사인 세타의 2배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자 계산하시면 뭐 나와요? G분의 V0 제곱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가 조금 있어.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답이야. 근데 혹시 저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자기가 본 적 있는 사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저 어디 나와 근데 얘들아? 저 대수에 나와요? 미적분 2에 나와요? 그렇대. 그지? 미적분 2에 가면은 저거를 막 바꾸는 걸 알려줘요, 그죠? 그지? 뭐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으란 소리가 아니고요. 얘는요 막 삼각함수 어쩌고 나도 몰라. 나도 이제 다 까먹었어. 어쩌고 공부하면은 얘는 사인 2세타랑 똑같대요. 알아만 두세요, 그죠? 이런 특수 케이스들은 선생님이 그때그때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냐면 G분의 V0 제곱에 사인 2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최대 도달거리 식입니다. 자 마지막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 말이 웃긴데 최대 도달거리 이게 뭐지? 자 최대 도달거리식이 저렇게 되는데 최대 도달거리 중에서 대장 그건 우리 각도가 얼마일 때일까요? 여기 있는 사인이 얼마면 돼요? 사인 값이 이게 1이면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 사인 값 중에 가질 수 있는 게 최대가 1이잖아. 추워? 괜찮아? 1이잖아, 그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사인이 1이 되려면은 여기 있는 각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90도. 그걸 만족하는 세타는 얼마일 때? 45도일 때. 자 우리 세타가 45도면요 날아가는 거리가 맥시멈 최대가 됩니다. 그 값은 G분의 초기 속도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저게 이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뭐 던질 때 가장 멀리 던지려면 45도로 던져라. 이래서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정말 마지막 내용. 자 그러면 진짜 포물선 운동이 맞는가? 이것도 증명해야죠. 자 여러분들 이거 포물선 운동 맞아요? 난 모르겠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포물선인 거 그지? 포물선 궤도의 증명. 자 우리 포물선이라는 거는 몇 차 함수를 의미하나요? 그쵸? 2차 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꽂아라. 자 그럼 포물선 궤도임을 증명한다는 거는 2차 함수임을 2차 함수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여러분들이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죠? 포물선 궤도로 나오는 거는 어떤 평면에서 포물선 궤도 그 포물선 그림이 나와야 돼요? x, y 평면에서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x랑 y가 서로 2차식 관계임을 증명하시라는 거예요. x랑 y가 이해돼요? x랑 y가 자 지금은 우리는요 x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했고요 y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했어요. 그죠? 이게 아니고 x랑 y가 서로 2차식임을 보이라고. 그죠? 그게 우리 xy 평면에서 2차 함수식이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x랑 y가 2차식인 걸 보이려면 둘 다 뭐에 대한 함수예요, 여러분들? t에 대한 함수죠. 그럼 하나를 t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갖다 집어넣어서 2차 함수식이 나오는지 보면 되겠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식을 t에 대해 정리할게요. 자 우리 x는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입니다. 자 이 식을 우리 t에 대해서 정리하면 t는 v0 코사인 세타 분의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 친구를 요 자리에 집어넣으면은 t가 사라지고 싹 다 x로 바뀌면서 y랑 x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겠네. 그 말 이해돼요? 자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정리해보세요. 이게 마지막 개념이에요. 더 이상 개념 정리할 거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포물선 운동식들은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하냐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방법을. 이거를 외우지 마세요. 이거를 외우면은 머리가 터져요, 그죠? 안 그래도 여러분들 외울 공식이 많은데. 물론 외우면은 계산할 때 편하게 계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암기하시기보다 방법을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그죠? 자 우리 x축은 등속 운동, y축은 등가속도 운동. 속도 처음에 나눠주고, 그죠?
그래서 x축은 등속 운동식 갖고 분석, y축은 등가속도 운동식 갖고 분석할 건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g게. 그죠? 따로따로 분석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 나중 속도 따로따로 분석. 그냥 이거는 등속 운동식,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식이에요. x축, y축 좌표도 등속 운동식, 등가속도 운동식. 그죠? 우리 최고점은 y축 속도가 0이 된대. y축 속도에다 0 넣으면 나와요. 그죠? 최고점 높이 그 시간을 y좌표식에다 넣으면 나와요. 그죠? 자, x축 가장 많이 가는 식 시간을 2배해서 x축식에 넣으면 나와요. 그죠? 뭐 이런 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고. 그죠? 자, 포물선 궤도 증명할게요. 자, 요거를 여기 넣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y는 그죠? 복잡해라. 그지? 자, 여기다가 적어 넣으면 어떻게 되니? 뭐뭐가 일단 없어져요. 여기 자리에다가 v0 코사인 세타분의 t 넣으면 뭐가 없어질까? 뭐가 약분될까? v0랑 v0가 약분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t. 그죠? 첫 번째 항 해결했어요. 그지? 자, 마이너스 2분의 g 요거 상수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g에 자, 이 친구 제곱할게요. 제곱해야죠. 그죠? 그러면은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x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다. 하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t가 아니네. 미안합니다. 이 t 뭐야? g. 뭔가 이상했죠, 그죠? 미안. x죠, x. 쏘리. x죠, 그죠? 미안. 자, 정리할게. 자, 코사인 분의 사인 여러분들 뭐라고 하니? 탄젠트라고 하죠, 그죠? x를 앞에다가 붙이겠습니다. x 탄젠트 세타 빼기 2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g의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우리 저 식을요 y랑 x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꿨어요. 자, y는 x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왔어요? 2차식이 나왔죠. 그죠? 포물선 궤도 맞구나. 포물선 맞구나. 2차 함수니까. 오케이? 특히 우리 아까도 설명했다. 자, 우리 2차 항의 개수가 가지는 의미가 뭐였죠? 2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얘는 어때? 자, 분모는요. 2는 숫자고 이게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고 얘도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고 g도 양수예요. 10. 근데 마이너스 붙어있네? 그럼 이거 양수니 음수니? 너희 내먹을까? 음수죠. 그럼 위로 블록이요? 아래로 블록이요? 위로 블록 나. 그래서 위로 블록 모양 나 맞네. 맞나요? 이렇게까지 우리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 그지? 자, 좋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20분 쉬는 시간 줄 때 밥을 꼭 먹으세요. 그죠? 다음 학원 갈 때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밥 먹으라고 오래 주는 거야. 자, 한두 문제만 풀어봅시다. 그죠? 자, 10페이지 12번. 우리 포물선 배웠으니까 포물선 문제 먼저 풀게요. 10페이지 12번 풀어보세요. 자, 한 학생이 이거 푸는 순서는 막 순서대로 풀진 않아요.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자, 한 학생이 4m 떨어진 선반 위에 동전을 넣는데, 그지? 우리 이탈리아라는 동네 놀러 가면은 그 분수가 있어요. 로마에 트레비 분수라고. 가본 사람? 트레비 분수. 가봤어? 가면 사람들 막 이렇게 동전 던지고 있어요, 그죠? 그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전 던지기를 한국에서도 해요. 어디에서 하냐면 저기 청계천이라고 알아요? 청계천에서도 한대. 근데 얼마 전에 난리가 났어요. 청계천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동전 다 주워가지고 도망갔대. 그래서 난리가 났거든, 그지? 재밌겠다, 그죠? 동전 던지는 건데, 자, 동전을 수평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8m/s의 속도로 던졌대요. 이때 높이 h를 계산하시오 이거죠, 그죠? 해보세요. 렛츠고 풀어보시오. 포물선 운동입니다. 더 크게는 2차원 운동이고요. x축 따로 y축 따로 나눠서 분석하세요. 사람 어떻게 그리지?
G는 10이래. 그렇지. G는 10.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막 쓰여 있는 식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x축, y축 분해해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x축, y축 분해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겠다지. 따로따로 생각을 해봐야겠다. 조건이 뭐 부족한데. 거리를 줬겠죠? 4m. 자, 뭐부터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 불순하게 있는 이 8m/s 먼저 분해하는 거야. 불순하잖아, 지금. 어떻게? 여기 x 방향 초기 속도라는 거죠? y 방향 초기 속도로 먼저 분해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친구는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8에 대해 빗변이죠.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인 게 느껴져요? 코사인인 게 느껴져요? 자, 그럼 얘 뭐라고 써야 돼요? 8 코사인 60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코사인 60도 얼마인가요? 네? 오, 깜짝이야, 그죠? 맞아요? 맞죠? 자, 얘는요. 하나가 코사인이면 하나는 뭐라고요? 사인 8 사인 60도예요. 자, 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루트 3. 그죠? 근데 중요한 거 우리 2차원 운동에서 우리 지구니까 X축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등속. Y축으로는 속도가 바뀌어요. 가속도가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X축으로는 등속 운동을 한대. 근데 X축으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래? 4m래. 그럼 도달하는데 몇 초 걸렸을까? 1초 있다가 꼬린이 됐겠죠. 1초 걸렸네. 이해됐어요?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하래요? H를 구하래요. H는 거리 관련된 거잖아. 높이 관련된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자. 시간을 알고요. Y축 초기 속도를 알고요. 그죠? 가속도도 알아요. 근데 우리 Y축으로는 무슨 운동하냐면 등 가속도 운동을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 등 가속도 운동식 중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식이 뭘까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1번식, 2번식, 3번식이 있어요. 뭐 쓸까요? 2번. 그죠? 이동한 거리 S는 변이, 그죠? V0 T 플러스 2분의 1 H제곱 C 꺼낸 다음에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 그냥 등가속도 운동식 쓰는 거야. 쟤네들도 사실 다 등가속도 운동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줘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H고요. 그죠? 초기 속도 4루트 3. 우리 Y축 것만 넣어주셔야 돼요. 걸린 시간 1초 더하기 2분의 1. 자, 가속도 마이너스 10 곱하기 걸린 시간의 제곱. 자, 계산하시면 4루트 3 빼기 5 답이에요. 미터. 뭐 하는지 알겠니? 알겠어요? 자, 11번 해보세요. 11번 풀다가 쉽시다. 다 못 풀 것 같기도 하고. 자, 문제만 읽어보자. 자, 대포가 있는데 대포가 그 대포 발사하는 걸 포신이라 그러는데 포신. 최대 수평 도달거리 R에 도달하도록 조정된 대포가 있대요. 각도가 몇 도라는 거예요? 몇 도? 45도로 조정된 대포가 있다. 자, 이 대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4분의 R인 곳에 도달했을 때 포탄의 높이를 계산하시오. 자, 포탄을
45도로 쐈어요. 얼마로 쐈는지 몰라, 그지? 그럼 이렇게 날아가서 원래 위치로부터 R인 곳에 떨어질 거래요. 여기까지 문제에서 줬죠. 근데 이 포탄이 4분의 3R인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공중에 떠 있겠죠. 도착했을 때의 높이를 h라고 하자. 요 h를요 r을 이용해서 나타내라. 이런 문제죠, 그죠? 여기 45도고요. 그죠? 뭔 소린지 알겠나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미지수로 두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 물론 중력 가속도는 미지수 아닙니다. 중력 가속도는 그냥 아래로 쥐고요, 그죠? 뭐를 미지수로 둘까요? 아까 전에 포물선 우동 분석할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은? 시간? 뭐 시간? 초기 속도가 없잖아, 지금. 그죠? 초기 속도를 우리 미지수로 설정합시다. v 제로라고 두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최종 답안에는 우리가 멋대로 둔 이 v0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문제의 답에다가 v0를 쓰는 것은 4x 5 요거 우리 값쓰라고 그랬는데 그냥 x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x 구하세요. 네, x.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답안에 포함되면 안 된다. 이걸 생각해 주시고, 자, 우리는 불순한 거 나누기부터 하는 거예요. 난 45도가 좋아. 왜 45도가 좋을까? 어디가 코사인이고 어디가 사인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둘 다 그냥 뭐야? 2분의 루트 2야. 알겠죠? 2분의 루트 2 v0 x축 초기 속도, y축 초기 속도도 2분의 루트 2v죠. 그죠? 자, 최대 도달 거리가 r이래요. 4분의 3r만큼 갔을 때 높이를 r을 이용해서 표시하래요. 그죠?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20분 있다가 풀어봅시다, 그죠? 자, 우리 20분 쉬었다가 할 건데 식사를 꼭 하세요, 알겠죠, 그죠? 식사를 하고 조금 이따 봅시다.